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또 특히나 이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또 흐뭇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중국의 경제가 아주 폭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중국 경제 이 3분기 성장률이 4.9%에 불과하다. 중국은 한 8% 이상씩 찍어야 되는 나라인데 4.9%에 불과하다라는 기쁜 소식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중국 부동산의 충격적인 빈집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공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탈원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지금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 안 된다, 탈원전 원전만이 살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잘 보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최근 종료한 대규모 군사훈련인 한광 2021 기간 중에 실시한 워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반격까지 가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과 대형 상륙함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박살났습니다. 부디 실전에서도 그래주기를 바랍니다. 대만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워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군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격퇴한 결과가 나왔다고 빈과일보와 대만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이 10월 1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대만군이 지금까지 중국의 침공을 상정한 워게임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격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며, 이번 워게임의 전략은 개전 초기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전력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 빠르게 반격으로 전환해 중국의 후속 공격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워게임에서 중국은 당초 알려진 작전 계획대로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로켓 등 화력 자산을 총동원해 대만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켰는데요. 대만은 지하화된 시설에 안전하게 주요 전력을 보존하고 있다가 중국의 1파 공격이 끝날 무렵에 대량의 반격탄을 중국 연안에 때리면서 중국의 미사일 기지와 활주로, 해군 육전대 발진 거점에 퍼부었습니다. 대만은 특히 새로 도입한 신형 대함미사일과 미사일 고속정 등을 대거 투입해서 중국 항모 산둥함과 강습 상륙함인 하이난함 전단에 집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한편, 이들 함정에서 발진해 대만 북부를 집중 공격하던 헬기 부대를 지대공 미사일 밀집 방공망으로 격퇴해서 중국군의 예봉을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스순원 대변인은 승부의 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실전에 참고할 중요 참고 자료를 얻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만군은 앞으로 전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를 지킬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만군의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최근 수년간 대만이 추진해온 고스노치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시뮬레이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대만은 사실은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지하화, 갱도화, 마치 북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활주로 도 지하화되어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 동굴에서 전투기가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거의 뭐 한 번도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아냈다. 그런데 대만 정부가 왜 이런 발표를 하냐? 최근에 이제 중국이 워낙 실제적으로 대만을 때릴 것처럼 그런 군사적 압박을 하고, 또 중국 관영 매체에서 또 중국 그 고위 관리가 대만을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 보는 우리도 야, 저거 진짜 전쟁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만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긴장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연합군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이 존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전쟁하자, 그래 한번 붙자, 우린 이럴 수 있지만 대만은 아니죠. 뭐 미국하고 동맹관계도 아니고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대국이 계속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고 전투기 보내고 뭐 이러고 있으니 불안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을 좀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중국군의 전략은 기습 강압 전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미사일을 대규모로 쏘아서 대만 전체의 군사 시설에다가 뭐 그냥 계속 재파 공격을 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의 전력을 녹아내리게 한 다음 그리고는 이제 대규모로 강습 그리고 상륙해 들어가는 거가 중국의 군사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이 재파 공격 초반에 들어오는 이 기습 강압 전략 여기에 대해서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전국토를 요새화 해놨고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단 중국군의 미사일 1파 공격 이거를 일단 버텼다. 지하에 다 숨어가지고 그리고 2파 공격이 날아오기 직전에 신속하게 반격탄을 날려서 2파 공격, 3파 공격이 제대로 수행 안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그동안 도입해 온 신형 미사일, 신형 무기들은 지금 현재 신형 하푼 사거리가 그동안 하푼은 150km인데 248km까지 날아가는 신형 하푼 대량 도입했죠.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인 완첸 이건 이제 이 활주로에다가 클러스터다 쫙 해서 활주로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타우러스처럼 생겼어요. 그 완첸 미사일 이런 것들 대량 도입을 했고 그리고 탱궁3 지대공 미사일 신형이죠. 이거 이제 수직 발사기에서 발사하는 이런 탱궁3 같은 신형 미사일을 통해서 중국군의 미사일들을 격파해 나가고 그리고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또 10조 원어치를 미사일 더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로 도입한 이런 미사일들 가지고 이 중국의 1파 공격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반격탄을 날려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더라.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 함대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아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들을 대부분을 산둥함 전단, 항공모함 전단이죠. 그리고 하이난 이 강습 상륙 전단 여기다 때려버려서 그들을 해협에서 그냥 수장시켜 버렸다. 그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대만 주민들, 국민들 88%가 중국과 대만은 별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 그 시뮬레이션이 대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CCTV, 광고시보 이런 데서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TV에 이제 군사 전문가들 출연시켜가지고 막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만은 저 다 거짓말이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뭐라고 했냐. 대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키드급 구축함 한 척으로 우리 수호의 30, 16대를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뻥쳤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또 논파가 돼버렸어요. 왜냐. 키드급 구축함 하나로 수호의 30, 16대 격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키드급 구축함에는 이 SM-2 미사일이 연장 발사기에 무려 68발이 장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쏘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거리가 뭐 한 120km에서 150km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16대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다시 또 막 반박을 합니다. 그게 또 논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대만의 시뮬레이션도 전적으로 모든 어떤 방어작전이 잘 수행되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에는 미국의 도움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움을 주겠죠. 대만 잘 버텨서 중국으로부터 생존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공작하고 또 뭐 화웨이 사태에서도 봤듯이 또 이 공장학원 이런 데서도 봤듯이 중국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또 중국화하려는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디어 와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매체일 겁니다. 미디어 와치에서 출판사를 또 하는데 여기에서 판다이 발토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그래서 캐나다가 친중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책들. 그리고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이런 책을 또 이 미디어 와치에서
발간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세계 자유 보수의 소리 총서 5번, 4번, 5번인데 우리 그 보수파들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디어 와치에서 발간한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그리고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의 또 역량을 또 소양을 높이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내 좌파 세력들의 주장인데요. 이제 이들의 주장 새빨간 거짓말로 확정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잇따라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며 원자력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발 에너지 대란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잇따라 원전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2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원자력 기술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해서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 집중해서 새로운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원전 비율을 크게 높여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웨일스 북부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해 그동안 탈원전 기조로 중단되었던 원전 건설 사업을 재개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며 전체 에너지 구성 비율 중에 풍력 발전 비율이 17%에 달했던 영국이 이 같은 원전 집중 전략을 발표한 것은 기상에 따라 들쑥날쑥한 발전량을 보이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풍력 발전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원전 집중 선언을 한 상황에서도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좌파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원전을 폐쇄하며 천연가스 발전 비율을 늘리고 이 천연가스를 새로 건설되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로 폭증하고 전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원전 폐쇄 정책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확대 정책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의 소위 친환경 에너지 자원은 기존 원전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유럽 선진국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국가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탈원전 포기했답니다. 왜냐? 탈원전 해보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영국이 풍력발전소, 북해 지역에 워낙 바람 많이 부니까 풍력발전소 바람 많이 부니까 풍력 좋아 해서 많이 만들어서 전체 에너지의 17%, 전기의 17%를 풍력발전으로 해봤는데 이 생산되는 전기가 뭐 배터리에 저장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리에 만약에 저장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전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바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전기가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 풍력 발전. 그리고 지금 많이 필요한데 아니 지금 에어컨 가동해야 되고 난방 가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전기가 생산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바람이 안 불어서 블랙아웃, 전전되는 사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많이 흐린 날이 지속되고 이러면 전기가 생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맑을 때 생산하는 거 그거 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는 생산되면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인간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화력발전소라든지 또는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발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필요하네? 에어컨 많이 틀겠네? 그럼 발전도 생산 많이 해. 또 봄, 가을에 지금은 난방 안 하니까 또 냉방 안 하니까 좀 적게 쓰겠네? 그러면 발전량 줄여. 할 수 있죠. 화력발전은 하고 원자력발전은. 근데 문제는 화력발전은 탄소 소비가 워낙 많으니까 배출이 많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하는 것인데 탈원전 하니까 그러면 이걸 태양광으로 바꿔 풍력으로 바꿔 해보니까 블랙아웃이 자꾸 생기더라. 라는 게 미리 해본 영국과 프랑스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라고 선언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이제 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런 좌파들은 또 뭐 하냐? 그래,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우리는 화력 발전할 거야. 뭐로? 천연가스로. 원자력 발전 안 하고, 원자력 발전은 계속 우리는 탈원전 할 거야. 그 대신 우리는 화력 발전이야. 그 발전은 석탄이 아니고 천연가스야. 그런데 천연가스 어디서 쏩니까? 러시아에 쏘죠. 그런데 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과거에 파이프라인을 잠궈서 동유럽에 동사자 발생하고 했던 그 기억을, 그 공포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영하 15도, 20도에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지금 이 메르켈 총리, 이제는 끝났는데, 이 메르켈 총리가 독일 노드스트림 2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다시 하나 더 만드는 정책을 또 했었죠.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국은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더 많이 들여와서 그래서 하겠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 지금 5배로 폭등했죠. 또 과거에 러시아는 밸브를 잠갔던 적이 여러 번 있죠.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좌파들 정신 차리길 바라고 동생을 막론하고, 아무튼 원전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랍니다. 탈원전 하느라고 인구 3만도 채 안 되는 전남 모 도시에다가 그 해안에 48조 원을 들여서 풍력발전 지금 연구가 안 된다잖아요. 48조 원을 들여서 풍력발전, 그 48조 원어치 전기 요금을 해해 년년 우리 국민들 깎아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가 차는 것이죠. 정말 이들 그 48조 원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들어있는지 밝혀낼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빈집이 무려 1억 채가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건설은 계속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의해 완공되었지만 아직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는 3천만 채가 넘어가고 있고, 분양은 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집은 1억 채가 넘을 것이라고 CNN이 현지 시각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특집 유령 도시들 헝다 위기가 수백만 채의 빈집들을 조명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영국 독립 거시경제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중국 전역에 비어있는 유령주택이 1억 채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CNN은 중국은 과잉 공급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생겨났으며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부동산 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10% 내외의 초고속 경제 성장이라는 거품을 이뤄낸 것이다 라고 지적한 뒤에 이제 이 거품은 당국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그나마 경제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 시장의 부채 경제가 은폐될 수 있었지만 헝다 사태 이후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으며 이는 9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주택 판매가 전년 같은 대비 36%나 폭락하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당국이 조용히 주요 은행들에게 시중 주택담보대출 승인 속도를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부동산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빚 돌려막기 시도 또 하는, 과연 이런 중국 경제가 어디까지 버틸지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 3천만 채, 이건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그런데 비어있는 빈집이 1억 채. 이야, 1억 채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인구가 3억 6천만 정도 되는데 1억 채 같으면 미국 인구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게 비어있다라고 합니다. 과잉 공급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폭락을 V자 반등시키는 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바람에 지금도 엄청난 집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채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파가 오게 되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조금 잠시 쪼았다가 이렇게 대출 좀 쪼아보니까 이 부동산 업체들, 이 개발 업체들, 건설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고 또 이어지면서 은행까지 연쇄 도산할 위기에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대출해줘라. 근데 대출 속도가 급하니까 그 대출 승인을, 심사를 빨리빨리 처리해줘서 빨리 돈 줘라 라고 지금 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역시
카드빚 돌려막기, 카드빚 왕창왕창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카드가 딱 막혀서 뻥 터지겠죠. 중국의 1억 채의 빈집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가 13억, 14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중국의 집이 한 4억 채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의 비율 가까이가 빈집이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죠. 계속 이런 기쁜 소식 전해드리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